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두산중공업 최근의 흐름을 보면 청개구리 같이 반대로만 간다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호재가 있고 테마가 같이 올라갈 때는 가는 둥 마는 둥 하더니 금일은 시장 지수가 나쁘지 않았음에도 떨어지는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유중으로 인한 갭을 어느 정도 메우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지난주부터는 계속 엇박자를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호재나 반전의 무언가가 필요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현재 종목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질 수 있는데 저는 꾸준히 영상을 리뷰해 드릴 생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거나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채널은 유한타증권사와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현재 유한타로 거래를 하시거나 앞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무료 관리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기존에 쓰는 계좌를 바꾼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청약을 하실 때 다른 계좌들 많이 만들어 보셨을 텐데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만들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유한타로 사용만 하시면 조건 없이 무료로 수익 관리 드리고 있고 제가 드리는 종목들만 매수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서브 계좌는 유한타 이용하셔서 좋은 인연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텔레그램 무료방에서는 현재 두중 실시간 브리핑 그리고 시황 분석이라던가 정보 공유, 멘탈 관리로 드리면서 여러 방면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은 언제나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항상 좋은 흐름만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혼자서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마음 편히 물어볼 수 있는 조력자가 있다면 더욱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나와 있는 제 번호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국내 양 지수는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전일 하락에 따르는 기술적인 반등을 보여주면서 출발하는 모습이었죠. 마이크론 호실적 발표에 삼성전자라던가 SK하이닉스 강세를 보여주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초반 좋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오미크론 첫 사망자 발생 소식으로 인해서 지수가 살짝 주춤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지만 미 선물 시장의 이런 상승으로 종가까지 좋은 흐름을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코스피가 0.4% 그리고 코스닥이 0.6% 상승이면 크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종가까지 좋은 방향성을 이어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역시나 수급적인 부분이 중요했습니다. 기관은 오늘 양 시장 각각 5,900억 그리고 2,500억 가량 들어오면서 초반부터 매도할 생각은 없었고 외인들도 점차 매도세에서 플러스로 전환을 하면서 외인은 오늘 320억 순매수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850억 매수로 오랜만에 동반 매수세를 보여주었습니다. 12월만 놓고 따져봤을 때 이렇게 양 시장에서 외인과 기관이 모두 이렇게 들어온 날은 이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시장이 되고 있고 최근 하루 좋았던 시장 흐름 이후에는 또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이 자주 연출이 되곤 하는데 오늘 이후에 연속성을 이어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대부분 아시아 증시들은 좀 양호한 모습이었고 장 마감 이후에 CNN에서 미국 내 오미크론 확진자가 감소하기 시작했다라는 보고가 나오면서 내일도 좀 기대감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억눌려 있었던 NFT라던가 그리고 P2E 게임 관련 테마가 다시 한번 고개를 드는 모습이었는데 아직은 추세를 상방으로 틀었다기보다는 바닥을 좀 가져가는 정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계속 체크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테마들이 뚜렷하게 또 살아난다면 어려웠던 지수도 끌어올릴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 흐름 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수급을 동반해서 상승세를 타는 모습이었는데 원전 테마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뭐 어제 같은 경우는 한전 기술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으나 오늘은 전체적으로 맥을 못 추리는 이런 상황이었죠. 의아한 부분은 두산중공업 이렇게 테마가 같이 살아나도 미적지근한 흐름이었는데 어김없이 오늘 조정이 나오니 또 떨어지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최근 호재에도 반응하지 못하고 거래량이 이렇게 좀 줄어들면서 반등할 때는 미적지근하고 하락은 또 쉽게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유상증자에 대한 부담은 어쩔 수 없이 계속되나 봅니다. 유중으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부분도 악재라고 볼 수는 있지만 종목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정적으로 된다는 점도 힘든 싸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두중을 믿고 장투한다라고 하면 괜찮지만 유중으로 인해서 안티 세력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유중을 받은 이후에 확고하게 1년에서 2년 정도 나는 버틸 수 있다면 지금 흐름에 흔들리지 마시고 대응 이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연말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결국 주가를 반전시킬 만한 호재는 원전 수주가 될 수 있고 유스케일 파워 계속해서 영역을 넓혀가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을 좀 가지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언론을 통해서 나왔던 이슈를 좀 보시면 뉴스케일, SMR 관련해서 기사가 좀 있었습니다. 유료 기사라서 전체 기사 내용을 가져오지는 못했는데 헤드라인만 체크를 해보고 현재 SMR에 대한 부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케일 파워 카자흐스탄의 SMR 구축, 글로벌 시장 공략 속도, KNPP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카자흐스탄 청정에너지 솔루션으로 SMR을 채택을 했다. 우크라이나에 이어서 카자흐스탄의 SMR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서 카자흐스탄 원자력 발전소와 손을 잡고 탄소 중립 대안으로 들어온 SMR을 지한다. 뉴스케일 파워 우크라이나형 SMR 검토에 착수를 할 거다. 미국 무역개발청 지원. 우크라이나가 미국 정부 지원을 받아 내년부터 SMR 평가에 돌입한 가운데 미국 무역개발청도 지원 사격에 나선다. 미국 무역개발청은 SMR 인허가 격차 분석을 돕는다.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자세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대충 어떤 내용인지 짐작은 하실 수 있겠죠. 유스케일 파워가 우크라이나에 이어서 카자흐스탄에서도 SMR을 구축을 해서 좀 영역을 확대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 이전에 나왔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4세대 원전을 이제 SMR이라고 하는데 선점할 수가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원전 대비 안정성이 강화되고 초기 투자 비용이 감축되고 건설 기간 단축 등이 가능해서 향후 원전 산업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 특히 유스케일은 미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상용화에 근접한 모델로 평가받고 있고 작년 8월 SMR 최초로 미국 규제기관 설계 인증을 완료했죠. 두산중공업은 유스케일의 제작 파트너사로서 지분 투자 및 초기 제작 물량을 확보했고 2030년까지 5개 이상 프로젝트 소재 수주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약 3.3조 원 규모의 주요 기자재 수주가 예상이 되고 타 SMR 개발사들의 기기 설계 및 기자재 공급 참여를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주도의 국내 SMR 사업에 참여했고 다수의 글로벌 SMR 개발사와 파트너링 진행 중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28개의 업체가 SMR을 개발 중이며 두산중공업은 유스케일 이외에 6개에서 7개 노형의 기자재 공급 참여를 추진 중. 유스케일에 이어서 최근 미국 SMR 업체 중 엑스에너지로부터 300억 원 규모의 설계 용역을 받았고 선정되면 기자재 납품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플러스로 루마니아에 또 짓는 SMR 12기 원자로 모듈 주기기 등 핵심 자재를 공급할 예정이고 또한 유스케일 파워가 내년 하반기 정도에 또 상장한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2022년부터 27년까지 3.3조 원의 SMR을 통한 수주가 예상이 되고
2030년까지 5개 이상 프로젝트에 참여 예정인데 여기에 오늘 나왔던 카자흐스탄이라던가 우크라이나 영역을 확대를 한다면 더욱 좋을 수 있겠습니다. 유스케일 파워가 고객사들을 이렇게 좀 점점 늘려 나가게 되면 그만큼 두산중공업의 수주도 어느 정도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SMR 쪽만 보더라도 두산중공업은 단기적으로 답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유상증자 신주가 내년 3월 달에 또 대선과 맞물려서 상장이 되죠. 그리고 그 이후 5월 달, 6월 달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주가는 괜찮은 곳에 좀 위치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대가 되는 SMR 소식도 있었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지 않은 뉴스도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EU 텍소노미가 연기될 수도 있다는 기사인데요. 로이터 해외 기사빨인데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EU는 내년에 가스 및 원자력에 대한 녹색 투자 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2월 22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월요일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가스와 원자력 에너지를 EU 녹색 금융규정에 따라 기후 친화적인 투자로 분류할지 여부에 대해 오랫동안 기다려온 규정을 내년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후 친화적인 투자로 분류될 수 있는 활동을 제한하는 규칙인 지속 가능한 금융 분류의 원자력 및 천연가스를 포함할지 여부를 고려하고 있죠. 지난 3월부터 계속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월요일 기자회견에서 위원회의 주간 대학회의를 언급하면서 토론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 승인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내년에 승인이 날 것이라는 부분이 내년에 EU 텍소노미를 결정을 한다는 건지 아니면 예상대로 22일 내일이라던가 아니면 연말까지 좀 보면서 발표를 하고 이 부분들 자금적인 부분을 승인을 받는 건지 해석이 모호한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이게 해외 기사다 보니 좀 번역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어감상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이어서 좀 보시면 위원회는 올해 말 이전에 협의 절차를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제안 자체가 2022년 1월까지 발표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의 대변인은 월요일 정기브리핑에서 올해 말 이전에 분류법에 대한 제안이 있을 때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분류체계의 기후 섹션을 채택할 계획이었지만 재앙적인 기후변화를 피하기 위해 가스와 핵이 도움을 줄 것인지 아니면 해를 입히려는 시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EU 회원들 간의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일단 발표가 되면 대다수의 EU 국가 또는 유럽의회가 제안된 규칙을 차단할 수 있고 가스와 원자력에 대한 이런 결정은 분열된 EU 국가들의 강력한 로비에 직면을 하 있고 일부 국가들의 더 많은 오염을 일으키는 석탄을 중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스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다른 국가에서는 화석 연료를 녹색으로 분류하는 것은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EU 리더십과 규칙의 신뢰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EU는 현재 원전의 찬성파인 프랑스와 그리고 독일, 원전을 찬성하지 않는 이런 나라들로 해서 나눠져 있죠. 여기에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천연가스와 원자력으로 쪼개져 있는 EU 국가들 때문에 한쪽의 손을 당장 들어주기 어렵기 때문에 연말이든 아니면 내년 1월이든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이런 해석 같은데 어쨌든 일정을 기다리고 있던 원전 산업업계에서는 좋은 소식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도 최소 연말까지 계속해서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을 좀 체크를 해볼게요. 외인이 오늘 37만 주 이탈, 기관이 7만 4천 주 이탈,
그리고 프로그램이 오늘 33만 주가량 이탈이 되었죠. 개인만 오늘 47만 주가량 순매수가 되면서 시장 수급과는 좀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 상세를 보시면 금융투자 7만 주 매수, 사실 요거는 볼 필요가 없는 수급이라고 누이 드렸고, 보험, 투신이 오늘 뭐 한 10만 주 가까이 이탈이 되었고, 연기금이 9만 주 이탈이 되면서 주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최근 흐름으로 볼 때 보험이라던가 투신 그리고 연기금은 비교적 꾸준한 매수 포지션을 보였는데, 금일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털어내면서 아랫꼬리도 좀 약하게 형성되는 주가 움직임이었습니다. 여기에 JP모건 그리고 CS증권이 장 초반부터 15만 주가량 이탈이 되면서 주가를 좀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JP모건은 전일 기준 7만 5천 주 이렇게 털어내면서 최근 3일치 물량을 대부분 이렇게 나가면서 12월 꾸준했던 이런 매수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빠져나갔던 12월 초반 흐름에서는 이렇게 JP모건이 또 힘을 내주는 모양새였지만, 오늘은 개인을 제외하곤 뭐 대부분 수급에서 이탈이 나오면서 주가를 좀 띄울 생각은 없었다, 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인과 프로그램이 오늘 이탈이 되면서 공매도 같은 경우도 24만 주가량 나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20만 주 이상 공매도가 나오면서 주가는 힘을 내기 어려웠었고, 좀 연말이 다가오면서 또 상환이라던가 잔고 수량, 잔고 금액은 이렇게 좀 유지가 되는 모습이고 줄어드는 추세였는데, 다음 주까지는 그래도 꾸준하게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아마 연말까지는 계속해서 조금 줄여나가는 이런 모습에서 내년이 시작되고 다시 늘리려고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차트 흐름을 좀 볼게요. 금일 하락으로 인해서 21선에 살짝 걸쳐 있는 이런 모습인데, 이동평균선들이 다시 역배열되어 가는 상황입니다. 최근 정배열이든 골든크로스든 차트대로 주가가 상승 흐름을 움직여지진 않지만 안 좋은 쪽으로는 왠지 반응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거래량이 오늘 280만 정도 좀 나왔는데 여전히 부족한 이런 수치죠. 최소 400에서 500만은 그냥 평상시에 좀 유지를 해주면서 이렇게 1000만 주 이상 좀 터지는 호재들이 빨리 나와야 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지난 13일 22,500원을 기록한 이후에 좀 지지부진한 이런 최근의 흐름에서 22,000원을 뭐 안정적으로 뚫어내지 못하면서 계속 좀 떨어지고 있는 형상입니다. 만일 이번 주 21,000원 선을 지지해주지 못한다면 다음 구간인 27,000원이나 2만원 선까지 밀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여전히 현재 상황에서는 상방 목표는 23,000원 돌파가 선행이 되어야 하고, 연말 1차 발행가 발표와 수주 공시로 인해서 변동성이 좀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추매를 논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루하시겠지만 여느 때와 똑같이 좀 관망세 좀 이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두중 실시간으로 대응받고 싶으신 분들이나 다른 종목들로 손실을 좀 만회하고 싶으신 분들은 유한타증권사만 사용하시면 모든 게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나와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